13장 4절 함수의 증분과 전미분 단원입니다. 네, 먼저 이 단원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분 개념인데요. 증분은 함수값의 변화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변수 함수 fxy가 주어졌을 때 g는 fxy라고 했을 때 g의 증분이라는 용어는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정의역의 점 x0, y0가 주어졌을 때 x0 더하기 델타 x, y0 더하기 델타 y로 정의역의 점이 변했을 때 이 함수값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fx0 더하기 델타 x, y0 더하기 델타 y, 마이너스 fx0, y0를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변수 함수가 일개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그 편도함수들이 주어진 점 근방에서 연속함수이면 이 f 서브 x와 f 서브 y가 연속함수인 경우 이러한 증분이 이 일개 편도함수의 x0, y0에서의 값과 이 변화 x와 y의 변화량 델타 x, 델타 y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엡실론 1과 엡실론 2는 델타 x와 델타 y가 동시에 이제 0으로 가까이 갈 때 0으로 수렴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변수 함수의 증분이 일개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연속인 경우에는 이 값으로 근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증분의 좋은 근사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미분, 특별히 전미분 개념을 정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dx는 델타 x, dy는 델타 y, 각각 x와 y의 미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즉 g 서브 x, dx, g 서브 y, dy. 근데 결국 델타 x, 델타 y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델타 x, 델타 y로 쓸 수도 있겠죠. 네. 이것을 우리가 g의 전미분이라고 부르고 dz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dg는 g가 이렇게 이런 성질을 만족할 때, 즉 일개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연속일 때 dg는 델타 g의 좋은 근사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일한 내용이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 5변수 함수, 즉 n이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인 경우 이런 n변수 함수들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연습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1번에 4번 각 함수의 전미분을 구하여라. 이건 비교적 간단한 문제죠. 전미분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우선 표기는 이제 df로 표기가 되겠고요. 정의가 그렇죠. f 서브 x, dx, f 서브 y, dy 그리고 3변수니까 f 서브 g, dg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x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y y dx, y로 편미분하면 x dy, g로 편미분하면 e z d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번 함수가 이렇게 이변수 함수 f가 주어졌어요. 그럴 때 정의역의 점 6,2에서 그리고 델타 x, 델타 y는 4분의 1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증분 델타 g와 전미분 dg를
각각 구하는 문제죠. 역시 증분과 미분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계산을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델타 G는 함수값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6, 2에서 각각 4분의 1씩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즉 F 4분의 25, 4분의 9 마이너스 F 6, 2가 되고요. 4분의 25에 x 마이너스 y니까 4분의 9 이제 대입하는 거죠.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서 이제 계산이죠. 4분의 25 여기는 4분의 16이니까 루트 4니까 2 이렇게 되죠. 여기도 루트 4니까 2 이렇게 돼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델타 G, 즉 G의 증분은 2분의 1이고요. DG는 정의가 f sub x dx 더하기 f sub y dy인데 dx는 델타 x, 델타 y죠.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하면 f sub x는 이제 x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고배미분법을 사용해서 x 2분의 1 x 마이너스 y 분의 1 이게 f sub x고요. 그다음에 f sub y는요. 여기 다 숫자인 걸로 뭐 3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숫자인 걸로 이해를 하시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y의 2분의 1승 2니까 이 루트 x 마이너스 y이고 이제 루트 안을 미분해주면 그리고 x는 밖에 지금 상수 취급을 하는 거니까 x는 그냥 써놓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루트 뭐 3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루트 상수 마이너스 y를 미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x 마이너스 y에다가 여기 미분 y로 마이너스 1이죠. 델타 y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숫자 대입을 해보면요. x는 6, y는 2니까 이렇게 6 빼기 2, 6 그리고 델타 x는 4분의 1 마이너스 2 x 델타 y도 4분의 1 이어서 이제 계산이죠. 2분의 3 여기는 8분의 3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 8분의 4 2분의 1 그래서 이 경우는 델타 G와 DG의 값이 동일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가 일개 편도함수들이 존재하고 그 일개 편도함수들이 연속이면 델타 G의 좋은 근사로서 우리가 전미분 DG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fxy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이렇게 f2,5는 6, f sub x2,5는 1, f sub y2,5는 마이너스 1로 주어졌을 때 f2.2, 4.9의 근사값을 구하여라. 여기를 보시면 그렇죠. 함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주어졌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몇 개의 값들을 가지고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선은 놀라운 점이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렇죠, 전미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조건.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문제에서 사실상 이 주어진 점 2, 5 근처에서 f 서브 x와 f 서브 y가 그 점 근방에서 연속이라는 걸 가정해야 하겠죠. 그러면 f 2.2, 4.9는 어때요? 원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했었죠. 2, 5에서 2.2, 4.9로 이렇게 변화했다고 이해를 하고, 그랬을 때 이 증분의 좋은 근사가 미분 f 서브 x 2, 5 델타 x f 서브 y 델타 y.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델타 x가 그러니까 2에서 2.2로 지금 함수가 변화한 거니까 0.2이고, 델타 y는 5에서 4.9로 변화한 것으로, 즉 마이너스 0.1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2.5 f2.5가 주어졌고, 그렇죠? 2.2, 4.9의 근사값 찾는 거니까 이렇게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증분의 좋은 근사값으로 미분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도 숫자를 대입해서 쓸게요. 2, 5, 델타 y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f2.2, 4.9는 양변에 f2.5를 더하는 거죠. f2.5 더하기 f 서브 x 2.5 델타 x는 0.2죠. 그리고 f 서브 y 2.5에 이렇게 아직 숫자를 대입하지 않았는데 여기만 숫자를 대입했네요. 일단은 델타 x 델타 y로 써두겠습니다. 델타 x.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서 우리가 증분, 미분 이 관계, 즉 주어진 함수가 일개편도 함수가 존재하고, 그 일개편도 함수가 주어진 정역의 점 근방에서 연속이 될 때 증분의 좋은 근사로서 이 전미분을 택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와 같은 형태의 근사 다항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f25는 6이라고 주어졌고요. f 서브 x25는 1, 델타 x는 0.2, f 서브 y의 25는 마이너스 1, 델타 y는 마이너스 0.1이죠. 그래서 6 더하기 0.2 더하기 0.1 이어서 6.3. 이와 같이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활용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번. 전미분을 이용하여 루트 4.99의 세제곱 마이너스 2.02의 제곱의 근사값을 구하여라. 이 부분이 이제 식이 그냥 계산을 하기에도, 루트 안을 계산하기에도 복잡하다는 느낌인데요. 전미분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fxy라는 이변수 함수가 x의 세제곱, y의 제곱으로 주어졌다. 여기 지금 세제곱,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fxy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두고, 그리고 4.99와 2.02 근처에 있는 자연수는 5와 3, 5와 2, 3이 아니죠? 5와 2가 있죠. 그래서 x는 5, y는 2, 델타 x는 마이너스 0.01, 델타 y는 0.02로 이렇게 두면,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앞서 살펴보았던 4번 문제에서처럼 4.99의 세제곱 마이너스 2.02의 제곱은 원래는 이렇게였죠. 이걸 먼저 쓸게요. F 5 4.99 그러니까 그냥 더 자세히 쓰겠습니다. 혹시나 좀 이 개념 명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5 마이너스 0.01 그리고요 2 플러스 0.02 마이너스 F5 2의 좋은 근사로서 F 서브 X 5 2 그러니까 이 계산 더 간단한 걸 가지고 하는 거죠. F 서브 5 2 델타 X 그리고요 F 서브 Y의 5 2 델타 Y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뭐예요? 그렇죠. 주어진 이 값인 거죠. 즉 루트 4.99의 세제곱 마이너스 2.02의 제곱은 F 5 2 이렇게 5,2죠. 5라고 썼네.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F52는 뭐예요? 그렇죠.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F52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F 서브 X는 어때요? 여기 이걸 X로 편미분하면 되니까 2 루트 X 세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분의 3X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5, 2를 대입하는 거죠. 요거 옆에 따로 써놓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지울게요. F 서브 X의 XY는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2 루트 X 세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분의 3X 제곱으로 주어지게 되고 Y로 편미분하게 되면 2 루트 X 세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분의 마이너스 2Y가 되죠. 그래서 5, 2를 대입하면 F 서브 X의 5, 2는 3 델타 X는 마이너스 0.01 그리고요 F 서브 Y에 5, 2 대입하면 델타 Y는 0.02인 거죠. 그러면 이 5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계산을 하면 11이 나오고요. 11이 나오고 11 그래서 여기도 2 곱하기 11분의 이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2.2 곱하기 0.02고요.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수행하면 마이너스 잠깐만 11은 그냥 써놓고 11 마이너스 2200분의 83 이어서요 2200분의 좀 계산이 복잡해서 미리 해봤는데요.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거를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보면 대략 10.9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의 근사값은 대략 10.96 혹은 2200분의 24,117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인데요. 삼각형의 두 변과 사이각을 측정하여 각각 40cm, 33cm, 60도를 얻었다. 이때 각 변에 대하여는 0.5cm의 오차와 각에 대하여는 0.5도의 오차가 있었다면 나머지 한 변을 계산하는 데 생길 수 있는 최대 오차의 근사값을 구하여라. 네, 우리 본문, 교재 본문에 예제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우선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변을 각각 x, y, g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x와 y 사이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나머지 변 g의 제곱이 x, y, 세타에 대한 3변수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인데요. 이것은 그렇죠. 코사인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이과 과정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쓰지는 않을게요. 증명이 궁금하신 분은 코사인 제2법칙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문제도 한번 함수를 세팅을 해보죠. 3변수 함수입니다. x와 y와 세타에 대한 3변수 함수. 그러니까 g는 fxy인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2xy 코사인 세타의 2분의 1승. 이렇게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델타 x 델타 x를 세팅하는 거죠. 옆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꿨습니다. x는 40, y는 33, 세타는 60도, 델타 x는 0.5의 오차라고 했으니까 사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5고요. 델타 y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델타 세타가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0.5도가 되겠네요. 옆과 구분을 해야 돼서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전미분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편도함수를 먼저 구해 놓아 보죠. 그러면 2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세타 분의 저 지금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이제 루트 안을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2y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f sub y는요. 마찬가지 2xy 코사인 세타 분의 루트 안을 y로 편미분 2y 마이너스 2x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역시 약분이 되고 f를 이제 세타로 편미분하면 2xy 코사인 세타 분의 그렇죠. 세타로 편미분 2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사인 세타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 볼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f 서브 x에 40, 33, 60도 간단한 계산이 되게끔 바꾸는 거니까 요거 대입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40
33의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요. 33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리고 이 값을 계산하면 이 부분이 1369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재밌게도 37의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자해서 이걸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2분의 80 마이너스 33 이게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가 37 이 부분이 이제 37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니까 뭐 요게 이제 37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74분의 47 74분의 47이 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40 33 60도 그러니까 이거니까 분모는 마찬가지로 37이 되겠죠. 37분의 이번에 33 마이너스 40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을 하면 37분의 13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세타에 대한 f sub 세타에 x는 40, y는 30, g는 60도 일 때 역시 어때요? 분모는 37이 되는 거죠. 여기 다 동일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37분의 40, 30,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37분의 33이죠. 여기 30이 아니고 33이어서 2배 하면 66 그리고 660 그렇죠. 660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차에 해당되는 것이 DF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미분 DF가 우리 이런 상황에서 오차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교재 본문에 있었는데요. 이 최대 오차 근사값은 그래서 DF를 의미하는 거고, 즉 뭐예요? 그렇죠. f sub x 40, 33, 60의 이 델타 x의 최대값, 그러니까 f sub x가 지금 양수, 이것도 양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소위 이런 식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델타 x, 델타 y, 델타 g인 거고, 그래서 최대값은 이 값들이 양수로 계산되었을 때 델타 x, 델타 y, 델타 g가 최대일 때가 되니까 다시 갑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0.5일 때, 그 다음에 f sub y에 40, 33, 60 y도 최대값 0.5죠. 델타 y도. 그리고 델타 세타도 0.5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고요. 앞서 구했던 값들을 대입을 하면 색깔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f sub x 74분의 47 곱하기 0.5 37분의 13 곱하기 0.5 여기 괄호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f sub g 37분의 660 루트 3 그렇죠? 그리고 0.5 도니까 어때요? 180분의 파이 곱하기 0.5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하면 148분의 73 더하기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고 660이 아니고 이건 아까 대입한 거고요. 73 더하기 222분의 11 루트 3 파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여기 위에다가 쓰면 약 0.76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숫자들이 좀 간단하지가 않아서 이쪽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원리는 여기서 묻는 최대 오차는 전미분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f sub x, f sub y, f sub g의 함수값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델타 x, 델타 y, 델타 g 모두 최대일 때 플러스 0.5, 플러스 0.5, 플러스 0.5도일 때가 되어서 이제 앞서 계산된 값을 대입해서 나머지는 쭉 계산인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증분이란 정의역의 점이 각각 델타 x, 델타 y 만큼 변했을 때 함수값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가 이런 좋은 성질을 가지면 이 증분, 함수값의 변화량에 대한 좋은 근사값으로서 이와 같은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값이 증분의 좋은 근사값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미분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미분으로 g sub x 델타 x 더하기 g sub y 델타 y 혹은 이렇게 dx dy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 dx는 델타 x, dy는 델타 y 이게 이제 xy, dx, dy가 xy의 미분이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교재 본문에는 오차와 관련해서 상대 오차, 백분비 오차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3장 4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